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2025년 대비 2024년 수능 특강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를 많이 못 찍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좀 스케줄도 너무 바빴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목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는 조금 제가 수업을 좀 줄이고 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능 특강을 아마 전편을 다 한번 찍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이번에 좀 열심히 해볼 테니까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문예술 적용학습부터 하겠습니다. 적용학습 인문 1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 인문 1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거 지금 다 읽어보신 분들이 볼 가능성이 높은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게 역사서 편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서 중에 특히나 고려시대에 지어진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유명하죠, 그죠? 자, 이 삼국사기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첫 번째 강의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편안하게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게 이제 그 삼국사기라고 하는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게 어떤 점이 좀 특이한 책이냐, 약간 요런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역사 편찬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가 있었는데, 왕조가 바뀌면, 자,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서 고려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삼국사기는 뭐가 특이했느냐? 이게 조선의 4대 왕인 광종이 이미 역사서를 편찬했어. 근데 17대 인종 때가 돼서 이 역사서를 하나 더 새롭게 편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점이죠. 왜냐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데 왜 또 편찬을 했을까? 자,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외적인 환경과 대내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대내적 환경과 대외적 환경이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을 삼았느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이 전체적인 역사에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자, 이런 식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이 편찬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대외적 상황, 세 번째 문단에서는 대내적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에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사론과 제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문단에 그 후대에 이 삼국사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순서로 설명하는 제시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래도 한번 조금 첫 수업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역사 편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왕조가 이전 왕조에 대해서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역사서는 무엇이다? 자, 광종은 이제 고려의 4대 왕인데, 자, 광종 때, 이건 이제 약간 이름을 나중에 삼국사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구삼국사라고 하겠습니다. 삼국사가 만들어지기는 했다. 자, 그런데 이게 17대 인종 때, 자, 그래서 17대의 인종 때 삼국사기가 만들어졌는데, 자,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었는데, 이게 김부식이 쓴 거죠. 자, 이게 그럼 왜 특이한 점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 있는데 도대체 왜 새로 만들었을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래 있는데 왜 새로 만들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인종 때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인용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걸 기본 자료로 했고요. 기본 자료로 이 구삼국사를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자료, 그 다음에 국내의 자료인데, 국내의 자료는 대부분 다 이제 조정에 있는 자료였겠죠? 자, 그걸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요게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데 새롭게 편찬한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관행을 중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데 왜 또 만들었어? 자, 그거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두 번째 문단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래서 기존에 구삼국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를 새로 쓴 이유가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외적
자, 대외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자, 그때 이제 고려시대의 대외라고 하면 중국밖에 없죠. 그쵸? 당시 중국이 무슨 나라죠? 송나라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황이에요. 중국이 당시에는 송나라입니다. 그쵸? 자, 송나라니까 송나라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겠어요?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했겠죠? 왜냐면 다음 왕조가 송이고 이 전 왕조가 당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 대한 역사를 이 송에서 기록을 했을 텐데 근데 이 중국에서조차 당나라에 대한 이 역사서가 2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구당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당서라는 것이 이렇게 새롭게 편찬이 된 신당서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김부식이 이거 봐 중국에서도 그러잖아. 나도 만들 수 있지 뭐. 새롭게 만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 근거를 이게 중국에서 댈 수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당대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렇게 구당서와 신당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당서는 어떤 글로 쓰였었느냐 하면 자, 사륙변려체. 자, 사륙변려체로 쓰였다는 겁니다. 자, 사륙변려체는 굉장히 문장이 장황하고요. 아주 길게 서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장중하고 이게 뭐 장중하고 그다음에 뭐 화려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중하고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당서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역사를 기록한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신당서는 무슨 체를 사용했느냐? 자, 고문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사륙변려체, 고문체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것인데 고자가 쓰니까 옛고자잖아.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자,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세요. 구당서는 사륙변려체, 그다음에 신당서는 고문체를 사용했는데 이 고문체는 공자, 맹자와 같은 약간 유교적 성격을 지닌 문체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 같은 글자를 2번 사용하는 것을 조금 경계했었던. 그러니까 봐봐. 요게 사륙변려체 같은 경우는 장황하고 길고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 고문체는 자, 한 글자를 자,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뭐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기록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갖춘 글자의 중복 사용을 제한하였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겠어요? 문장이 굉장히 간결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문장이 간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한 문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부식은 자, 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어떤 걸 수용하려고 했느냐면 바로 이 신당서의 문체를 수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사륙변려체, 그러니까 구삼국사는 사륙변려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당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 김부식이 고문체 수용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요게 이제 이게 몇 번째 문단에 써 있냐면 2번째 문단에 써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진삼국사기표라는 데서 언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진삼국사기표에서 진삼국사기 이게 인종한테 이게 보고문을 올린 거예요. 삼국사기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보고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구삼국사에 대한 평가를 구삼국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졸렬하고 거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칠고 자, 졸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김부식은 요 문체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구삼국사 있잖아요. 얘는 아마도 사륙변려체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졸렬하고 이건 평가하기를 졸렬하고 되게 나쁘게 평가했죠. 그렇죠? 되게 졸렬하고 거칠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야, 김부식이.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삼국사기를 이걸로 쓰겠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대내적 상황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대외적 상황에서 봐봐.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있어서 나 이제 이거 삼국사기 새로 짓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자,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 중국에서도 이 사례가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신당서를 쓰는 데 있어서, 얘는 요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기존 건 별로 안 좋아. 라는 얘기도 했어. 자, 그런데 대내적 상황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새로운 역사서가 필요할 만큼 뭔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서가 필요할 만큼 뭔가 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역사 잘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당시의 고려의 정치적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상황. 자, 기존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냐면 굉장히 이 고려도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불교가 당시 고려에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교적인 것을 차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유교 사상, 그러니까 왕중심의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굉장히 위태로워진 거야. 자,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쵸? 자,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자겸이 이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죠. 당시 권세가였던 이자겸이. 두 번째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어때? 이 기존의 질서를, 그러니까 왕도 정치의 질서, 그리고 유교적인 왕중시의 통치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김부식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유교적인 정신을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당서가, 봐봐. 신당서가 누구? 공자와 맹자 같은 유교적인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잡는데 얘가 적합하다 생각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가 이 고문체를 사용하는 약간 그 근거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 때문에 대내적 상황에서 이 정치적 상황이 이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 김부식은 뭐를 강조했느냐? 합리성과 도덕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합리성과 도덕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역사서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자, 일단 합리성은 어떻게 반영을 했을까? 합리성 그럼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문헌에 대해서 문헌을 아주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역사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실적인 역사 기록을 하려고 했고요. 미안합니다. 자, 제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자, 사실적인 역사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했어요. 자,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신화성이라고 해요. 자, 탈신화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겁니다. 자,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증거문헌을 밝히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하고 신화적이고 너무 약간 막 도술 부리고 그런 거 있잖아. 자, 그런 거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은 어떻게 추구를 했느냐 하면 유교적 윤리나 교훈. 그래서 이제 인의예지와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내적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되게 유교적으로 적힌 거예요. 그래서 자, 고려의 정치 체계를 유교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실천적인 어떤 이 왕도 정치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김부식이 왜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편찬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냐면 산문단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인데,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삼국사기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자, 그러면 자, 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자, 김부식의 의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도. 김부식의 의도는 뭐였느냐면, 자, 이게 사론과 제의를 통해서 사론과 제의. 자,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자, 삼국사기의 주된 내용인데, 를 통해서 이제 얘가 어떤 실천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삼국사기의 내용이 사론과 제의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론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기입니다. 자, 본기. 그 다음에 열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본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왕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언제 왕이겠어요? 고려왕 아니겠지? 삼국시대의 왕들 있잖아요. 그쵸? 무슨 뭐 소수림왕이 있을 것이고 고구려에, 그리고 무슨 뭐 의자왕이 있을 것이고 뭐 근초고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자,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사료에 근거해서 증거 문헌 그리고 문헌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신화 같은 건 최대한 배제하고 약간 유교적으로 기술을 하고 이걸 어떻게 평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치 일반에 대한 평가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정치 일반에 대한 기술을 본기해서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본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기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열전은요. 열전은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인 거겠죠. 그쵸? 뭐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승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에 대한 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론이잖아요. 자, 사론인데 두 번째가 이제 제의예요. 제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이 제의를 따로 기술을 했었어요. 따로 기술했는데 이 삼국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 제의를 본기에 기술했습니다. 본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본기 있죠? 이걸 이 본기에다가 적은 거예요. 자, 이게 본기에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기에 어떤 그 하늘에서 내린 재앙 같은 게 있었냐. 무슨 홍수가 난다거나 굉장히 가뭄이 든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거든. 자, 근데 그게 보통은 되게 신화적으로 막 얘기가 기록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본기 이 왕의 역사에 왕의 정치 일반에다가 이 제의를 기록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유교 사상 중에 하나인 천인감응론이 있습니다. 자, 천인감응설에 의거해서 본기에 적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왕은 이제 하늘과 일단 이 인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하늘에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평가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인감응설에 의거하여서 본기에 기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인간, 이 천인감응설은 자, 하늘과 자, 인간이 어떻다?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자, 군주의 잘못에 대하여 평가를 하거나 경고를 하는 것이 이 제의인데 이 제의를 본기에 기록했다는 점, 요게 특이한 점이다. 아시겠어요? 중국과는 이게 달랐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네 번째 문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자, 뭘 설명하느냐 하면 자, 이게 그러면 결국에 이 삼국사기가 우리 이제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한 역사서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사기의 의의예요. 어떤 의의가 있느냐면 이게 이제 당시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거 고려예요. 고려 당시의 지식인들이 삼국시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모르고 중국의 역사만 그렇게 줄줄줄 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해박했지만 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무식했는데 자, 그걸 이제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이 지식인들한테 이제 설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당대 지식인들이 이 삼국사기를 읽은 이 지식인이 또 여기서도 두 가지 분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자, 어떤 비판 세력이 있었느냐? 너희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 문헌을 많이 활용하고 했다는 거 알겠어. 자료를 활용했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정부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 수집이 부족해. 자료 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규보와 같이 이거를 딱 받아들여 가지고 야, 이거 삼국의 역사가 이랬구나 라고 해서 자, 삼국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자, 이규보. 한시 많이 여러분들 이규보의 한시를 되게 많이 배우죠. 이 한시가 아니라 설 같은 거 많이 배우죠. 자, 그래서 이규보와 같이 이제 삼국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삼국 사기를 기준으로서 보완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을 약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사서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살짝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각 문단 순서로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첫 수업이라서 이게 지금, 원래 선생님 되게 이게 좀 자신있게 수업을 할 때 되게 짧게 수업이 되는데, 선생님 첫 수업이라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런가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자, 삼국사기는 특이하다. 자,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특이하다. 뭐가 특이하다?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데 새롭게 지은 것이다. 그치? 그게 특이했다. 근데 그 특이한 이유가 대외적으로 보면 왜 그런가? 중국에서도 그랬다. 당시가 송나라였는데 당나라에 대한 역사서가 부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새롭게 편찬이 됐는데 이 신당서를 본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당서는 그럼 어떤 문체를 사용했느냐? 고문체를 사용했다. 고문체가 무엇이다? 되게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문장을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자와 맹자같이 유교적인 덕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체였는데 그 문체를 김부식이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고문체 수용을 주장하면서 자, 이제 그 전에 있는 건 좀 비판했겠죠? 그쵸? 구삼국사는 좀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걸 왜 짓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 진삼국사기표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고려가 이게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왕중심의 통치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었다. 뭐다? 이자겸연한과 무효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비롯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부식이 역사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성과 도덕성을 추구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증거 문헌을 많이 활용하게 된 것이고 사실적인 역사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화적 요소 배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덕목, 인의 예지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제 유교 사상에 따라서 이 고려의 정치 체계를 재정비하고 싶다는 욕심이 반영된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게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사론과 제의가 있는데, 사론이 본기와 열전, 그 다음에 제의는 이제 아까 재난 상황, 자연이 이제 무슨 뭐 홍수를 내린다거나 가뭄을 내린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특이하게 이 제의를 본기에 기록했다. 사론의 본기에 기록했다. 자, 그게 왜 그렇다? 천인감응설을 받아들여서 자,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려의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중국 역사는 빠삭했지만 고려의 역사, 그러니까 삼국시대 역사 잘 몰랐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좀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고 나서 비판 세력이 있었다. 뭐다? 자료가 이제 자료 수집이 좀 부족했다. 정부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규보는 어땠다? 이거 삼국의 역사를 알게 돼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것이 약간 변형되고 수정되는 과정으로 삼국시대의 역사가 이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국사기를 배웠으면 우리가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삼국유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 삼국유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에 나왔죠? 자, 문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56페이지에 승려 1연의 삼국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삼국사기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자, 승려 1연이 지었는데 이제 역사, 불교 설화, 역사나 불교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 자, 설화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김부식,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어땠죠? 자, 신화적인 내용을 배제했잖아요. 그쵸? 신화적인 내용을 배제했는데 얘는 약간 좀 그렇게 비현실적인 내용도 많이 담게 된 거죠. 그래서 탈신화성을 추구했으면 삼국유사는 신화를 배제하지 않고 신화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기록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뭐 향가 같은 것도 기록했다. 잠깐 여러분들 잘 알죠? 자, 그래서 약간 내용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신이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 신이한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 호랑이가 변하고 사람이 되고 뭐 여우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빠뜨린. 그래서 신이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게 역사에서 빠뜨린 내용이다.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기록하듯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의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김부식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생각해보자. 그래서 빠뜨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적입니다. 역사서 중심 역사서라기보다 약간 보충적인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옛 역사서의 출처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등의 출처를 되게 명확하게 하기도 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문헌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은 맞는데, 그러니까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 설하고 신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철저한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다.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 돼서 너무 길게 했네요. 미안해요. 자, 그런데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아마 문제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정답이 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5번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자, 열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거라. 기억하시겠죠? 삼국의 왕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5번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전이 아니고 뭐죠? 본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그쵸? 본기에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네요. 안 지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1번 보기 봅시다. 진삼국사기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있었죠. 아까 되게 졸렬하고 뭐 어쩌고 이거 있었잖아요. 그게 두 번째 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2번 보기에 편찬시에 광종대의 편찬은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렇죠. 자, 이거 이 삼국사기 편찬시에 광종대 걸 참고해 그걸 참고문헌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기에서 김부식은 인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왕 중심의 정치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에 대한 얘기죠. 4번 중국의 송나라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신당서가 있고 구당서가 있었잖아요. 구당서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기존의 방식을 이용한 편찬도 했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써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소설된 것은 이제 그 맹자, 공자맹자의 약간 그 논리적인 기술을 했던 그거 사용한 거죠? 이건 왜 사용했겠어요? 이건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니까 답 3번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볼까요?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 사륙별려 문체죠? 얘가 적합한 문체라고 김부식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보기는 틀렸고. 자, 2번 보기.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 있었던 고문체 부활 운동을 아니, 고문체 부활이 운동이 있었던 건 맞아.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그것 때문에 있었겠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도를 잘못 표기했죠. 그래서 2번 문제 보기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나머지 보기는 볼 거 없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삼국유사예요. 제가 삼국유사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러면 4번이 답인데요. 자, 4번 보기 봅시다. 자, A가 삼국유사예요. A에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달랐다. 이련은 어떻게? 이런 신의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역사의 일부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김부식은 아까 탈신화적인 역사서술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가 4번이 당연히 맞는 보기예요. 약간 좀 그러면 다른 거 약간 좀 헷갈리는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보기 한번 보세요. A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 이건 맞아요. 그렇죠?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강조한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려고 했다. 자, 얘가 문헌을 중시한 거는 맞는데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보기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던 거고요. 4번 문제는 답이 1번입니다. 자, 1번인데 자, 요게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이게 제2를 설명한 걸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뭐 두꺼비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2잖아. 뭐 약간 좀 자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백제의 마지막. 그러니까 본기에서 왕에 대한 평가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다 가는 제2고, 그러니까 가는 제2고, 그 다음에 나는 본기인데
제2가 어디에 쓰인다고? 본기에 쓰인다고 그랬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 봐보세요. 가는 한 국가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제2가 맞죠, 그죠? 가에는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었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없죠. 본기에는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 제2를 본기에 적었을 뿐이지, 제2,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었다는 건 요 가에서 나타났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던 김부식의 의도다. 이거는 그랬을 수 있어요. 김부식이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으니까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왕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었다? 제2에 그럼 정치적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에 그게 없죠. 어떤 왕이 잘못해서 이랬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약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4번 보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에서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을 인용한 점에서 자 이건 유교적인 걸 인용한 거죠. 나에는 유교 경제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유교적 덕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 같은 걸 거예요. 그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5번 보기도 한번 볼까요? 가에서 제1, 가에 지금 첫 수업이라서 너무 지금 설명을 오버해서 하고 있는 건 나도 알아요. 첫 수업이죠. 첫 수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5번 보기. 가에서는 제1을, 나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대한 사론을 기록한 점에서 이거 맞죠? 그쵸? 가는 제2였고 나는 이제 사론을 기억한 거예요. 그죠? 그쵸? 자, 사론 부분이잖아요. 가와 나 모두 고려의 정치를 위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 제시하는 김부식의 의도. 김부식이 이걸 왜 썼다고요? 유교적으로 재평가하고 이걸 이제 유교적인 혼란을 약간 좀, 아니, 그 국가의 혼란을 유교적으로 한번 재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훈을 역사를 통해 제시하는 김부식의 의도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어땠나요? 선생님 너무 좀 길게 설명했어요. 길게 설명해요. 미안해요.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길게 해서 미안하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은 전에는 내가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수능에도 이제 정확하게,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수능 문제 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서에 대한 연계율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독서를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편안하진 않죠. 하지만 이 필수적인 개념들은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모두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